제안서를 보낼 때 MD 입장에서 이거 끌리는데 라는 느낌이 들게끔 매력적인 제안서를 잘 쓰시는 분들이죠.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MD 분들이나 이제 셀러 분들이나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보는 부분 역시 이제 네이버 데이터랑 쇼핑 인사이트 이 부분 이제 많이 참고를 하고요. 상품의 카테고리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이제 제안서를 읽어보고 이제 MD가 이 사람이랑 행사를 해야겠다 컨택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 컨택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컨택 수단인 거죠. 네이버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MD랑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개인 셀러 단위에서는 이제 그 불가능에 가깝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D랑 소통을 해서 이제 행사를 제안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스몰마케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직 MD 출신인 김용빈 대표님을 모시고 MD들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기획전이나 프로모션에 선택받는 상품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팁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용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0년부터 온라인 MD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은 트렌드팝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사업을 하면서 ONMD라는 플랫폼과 이제 셀러위키라는 플랫폼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스몰 마케터님 초대로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바탕으로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MD 생활을 오래 하셨고 지금은 MD랑 셀러한테 다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무려 2개나 운영을 하고 계세요. 제가 방송 중에 셀러위키라는 서비스를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지금 하시고 계신 ONMD랑 셀러위키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ONMD라는 플랫폼은 제가 2021년도에 만들었고요. 말 그대로 온라인 MD들을 포함해서 온라인 마케터 등등 이커머스에 관련된 현직자들이 모여서 또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서비스를 또 이제 홍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셀러위키라는 플랫폼은 제가 이제 작년에 런칭했습니다. 저도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했었고 많은 이제 개인 셀러 분들을 만나봤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들이 아무래도 소싱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조사랑 셀러들을 좀 직거래로 연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런 플랫폼입니다. 제가 ONMD랑 셀러위키 두 서비스를 전부 다 가봤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서비스는 셀러위키예요. 이제 리셀이 아니라 내 물건을 어떻게든지 소싱을 해서 입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조사나 아니면 총판들과 긴밀한 컨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보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총판이나 제조사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아는 방법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셀러위키에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그분들도 셀러를 찾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양쪽이 어떻게 보면 서로의 수요와 공급이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연락을 하셔도 두렵지 않게 걱정 없이 연락을 하시면 거기서 좋은 물건을 납품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셀러위키에 오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소싱을 하시기 위해서 본인의 이제 셀러 프로필을 등록하고 나는 이러한 마켓을 이러한 컨셉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상품을 제공해주면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조사분들께 어필을 해서 상품을 이제 소싱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담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MD로 오래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MD로 오래 활동하신 그 시각으로 요즘에 소규모 셀러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좀 전문가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문가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3번째 단계에 들어서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규모 셀러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 게 한 2017년쯤부터 폭발을 한 게 2018년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단계에 속했던 시기가 한 2018년도, 19년도 이때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마이크로셀러 시장의 가장 큰 경쟁의 핵심 화두는 그냥 가격이었습니다. 가격. 남들이 파는 상품을 소싱해서 무조건 좀 더 싸게 10원 단위 가격 경쟁을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사실은 경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시기였고 거기서 조금 다음 단계 나아간 게 한 2020년쯤부터 이제 검색 최저가. 상위 노출의 시대가 열렸네요. 그렇죠. 남들이 파는 상품을 내가 더 싸게 팔면 아무래도 이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남기기가 힘드니까 랭킹 검색 로직에 맞게 최적화를 시켜서 좀 차별화된
키워드 검색 결과에 노출시켜서 상위 위치시키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화두로 갔는데 지금은 사실 그러한 마케팅이나 판매마저도 솔직히 이제 과포화 상태에 이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20만, 30만 그렇죠. 셀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거의 모든 상품들은 몇백 명, 심하면 몇천 명 단위의 판매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소비자들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죠. 그렇죠. 더 싼 상품, 더 빠른 배송, 더 많은 혜택들을 원하고 이걸 이제 개인 단위 셀러들이 맞추기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3단계 지금 현재 마이크로셀러 시장의 가장 큰 핵심 화두는 자체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경쟁 구도에 내가 편입해서 들어와서 예. 가격으로 경쟁을 하건 검색 최저가로 경쟁을 하건 신규 진입자들은 사실 살아남기가 힘들고 살아남는다 쳐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해도 기존처럼 상품을 소싱해서 그냥 상품을 이제 등록하고 더 싸게 판매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검색 최저가 로직에 맞춰서 상품을 최저화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미니 플랫폼이 될 수 있게끔 예. 스토어 자체도 브랜드가 돼야 되고 그 안에서 판매한 상품도 이제 브랜드가 돼야 되고 음. 셀러 자체도 한 사람의 인플루언서가 돼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구독자분들한테 늘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트래픽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블로거나 인스타그램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키우고 내 브랜드를 빨리 등록을 해라. 내가 브랜드가 없고 트래픽을 만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마진이 점점 줄어들어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2년 전부터 했는데 여러분들 올해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꼭 인스타와 여러분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셀러를 대신해서 MD를 하셨던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수많은 기획전이나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네네. 대박 상품들이 있을 텐데 이 대박 상품들의 특징이랑 이거를 가지고 대표님한테 연락을 했던 MD한테 연락을 했던 셀러들의 특징 이게 좀 궁금합니다. 최근에 우리 어떤 일이 있었죠? 지진, 그렇죠. 예, 지진 재난 문자 받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미세먼지. 예, 예.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커머스 플랫폼들은 주식이랑 똑같아요. 그에 관련된 상품들을 모두 모아서 행사를 이제 준비를 하죠. 일종의 테마주네요. 그렇죠. 아. 예. 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MD들은 이런 관련된 아이템들이 잘 팔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관련된 테마 기획전을 준비를 하고 여기에 맞는 상품을 이제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테마에 맞는 상품을 잘 제안을 하시는 셀러분들 특징은 첫 번째 트렌디하죠. 예. 트렌드하다. 계속 이제 그런 뉴스나 예능 같은 거 계속 보시면서 미리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 전참시 그렇죠. 뭐 예. 이런 데에서 나왔던 좀 아이템 아이디어 보면 상품. 저게 뜨겠구나. 예. 이걸 예측을 하시고 그걸 이제 미리 소싱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러한 상품에 대한 이제 기획전 진행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바로바로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그런 특징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나 가격.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죠. 제안할 수 있는. 네, 저렴한 가격. 그런데 꼭 저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렴한 가격보다 가장 좋은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이죠. 왜냐하면은 너무 저렴하기만 한 상품도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극단 회피 심리가 있어요, 소비자들은. 그래서 너무 비싼 가격이랑 너무 싼 가격이랑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면 비슷떡, 그렇죠. 예. 싼 게 비슷떡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할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조건 가장 저렴한 상품만을 구매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기획전에서 이제 눈에 띄는 상품을 잘 제안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적정 가격대를 이제 되게 잘 캐치하시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트렌디하고 그렇죠. 가격 제한을 잘 만들어 오는 그렇죠, 그렇죠. 요 두 가지 능력을 가진 셀러들이 확실히 성공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지만 예. 제안서를 보낼 때 굉장히 MD 입장에서 이거 끌리는데 라는 느낌이 들게끔 매력적인 제안서를 잘 쓰시는 분들이죠.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MD한테 메일을 보낼 때 그냥 글로만 보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MD들도 수많은 메일을 빨리 읽고 좋은 제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냥 글자로만 메일을 보내기보다는 한 4페이지, 5페이지라도 깔끔하게 딱 제안서를 만들어서 보내시는 분들
그런 노하우도 오늘 영상 뒤에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예, 집중해주세요. MD로서 물건을 찾을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MD들이 대박 물건을 찾는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노하우가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대표님을 모신 핵심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MD의 시각으로 대박 물건을 찾는 법, 그거에 대한 노하우 좀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대박 상품을 찾는 방법은 사실 MD 분들이나 이제 셀러 분들이나 뭐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보는 부분 역시 이제 네이버 데이터랩, 쇼핑 인사이트 예. 이 부분 이제 많이 참고를 하고요. 또 상품의 카테고리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이제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예, 그리고 유튜브도 이제 많이 찾죠. 아, 유튜브까지. 유튜브에서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어를 뭐 후기 예. 써봤습니다. 아, 내돈내산. 네, 그렇죠. 추천 이런 키워드를 이제 보시고 이제 최근 등록된 영상 중에 조회수랑 그 댓글을 보셔야 돼요. 와, 이건 진짜 네, 진짜 좋은 꿀팁이네요. 그렇죠. 네. 댓글을 보면 이 상품이 사람들이 실제 써보고 만족을 느낀 건지 아닌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아, 이거는 그냥 컨텐츠를 광고성 올린 게 아니라 댓글까지 딱 보니까 이거는 진짜 시장에서 판매했을 때 괜찮다. 이 정도 확신이 들면 이제 소싱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것 두 가지. 카페. 예. 맘카페. 네. 맘카페에다가 이제 테스팅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뭐 맘카페에다가 브랜드 A, 브랜드 B 뭐가 더 좋나요? 아, 추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그렇죠. 댓글을 올려. 예, 댓글이 예. 쫙 달립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실제 소비자들 이제 반응을 이제 유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제 뭐 핫딜 게시판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죠. 있죠. 예, 뭐 예. 뽐뿌라든지 예, 예. 뭐 누리앱, 뭐 FM 코리아 등등 이제 그런 데서도 보시면은 어떤 상품이 요즘 소비자들한테 반응을 얻고 있고 예. 뭐가 이제 잘 팔리는지 조회수랑 뭐 좋아요, 댓글 이런 거 보면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참고를 한다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 방법으로 물건을 찾고 또 약간의 키워드 분석이나 이런 걸로 수요예측까지 한다고 하면은 물건을 소싱하는 방법은 거의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도 소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물건에 대해서 장단점과 그 다음에 가격이나 어떤 옵션들을 명확히 써서 보내는 그러한 제안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제안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MD의 마음을 흔들어서 픽업이 될 수 있는지, 픽이 될 수 있는지 그 제안서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 항목들을 좀 얘기해 주세요. 요즘에는 이제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MD한테 이제 메일로 제안서를 보내기보다는 이제 시스템에다가 이제 제안을 넣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라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방식대로 이제 MD에게 뭐 이메일이나 제안서를 보낸다 이걸 감안하고 말씀드렸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목과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셀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MD가 그 첨부된 제안서 파일을 다 읽어볼 것이다 이런 착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10초 안에 안 읽히면은 그 제안서는 채택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그 메일 내용 본문의 첫 세 줄과 그리고 제안서의 첫 세 페이지에서 내가 제안하는 상품의 메리트를 다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와, 또 하나의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보자면은 자, 메일을 보내요, MD에게. 행사 제안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제목이 있고 예. 내가 제안하는 마켓의 이제 경쟁사 뭐 A 마켓에서 행사해서 2시간 만에 몇 개 팔린 아이템 A 마켓보다 더 저렴한 조건으로 제안 드립니다. 이렇게 제목을 써서 보내요. MD 입장에서 뭐가 더 끌릴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거의 안 볼 것 같고 그렇죠. 두 번째는 100% 클릭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MD들도 회사원이고 예. 회사에서는 MD에게 목표를 주죠. 예. 경쟁사에서 이만큼 팔렸다. 그거는 우리 회사에서 당연히 이만큼 팔 수 있다는 것을 연상을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제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체성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제안서가 채택이 되려면은 레퍼런스를 잘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제목부터 구체적으로 쓰고 네네. 세 줄 안에 레퍼런스가 딱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제안서를 읽어보고 이제 MD가 이 사람이랑 행사를 해야겠다. 그럼 이제 뭘 할까요? 컨택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컨택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컨택 수단인 거죠. 전화나 이메일? 보다 메신저죠 요즘에는. 그래서 만약에 나랑 행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메일 끝머리에 전화번호 넣고 이메일 주소 넣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클릭하면
바로 뜰 수 있게끔. 카톡 예. 단축 URL을 딱 그렇죠.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이제 컨택이 되고 이제 그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지겠죠. 제가 약간 옛날 사람이네요. 아니. 예, 온라인 MD의 대부분은 다 네이톤으로 소통을 합니다. 아직도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커머스 자체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저도 네. 2010년부터 이제 온라인 MD 생활을 했는데 아주 예전부터 MD들이 이제 업무용 네이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거의 대부분의 거래처 사람들이 다 네이톤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온라인 MD들은 거의 다 네이톤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연락처 기재하실 때 카카오톡이랑 이제 네이톤 꼭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물건을 셀러의 시각으로 어떻게 소싱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기획전을 제안을 해야 되는지, 제안 메일을 보낼 때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다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MD랑 연락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MD한테 예전에 제 기억에는 이제 지옥션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담당자랑 이메일 주소가 막 있고 있었는데 여기에 메일 보내봤자 회신 안 온다. 어차피 읽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거든요. MD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연락을 해야 MD랑 소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과거랑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네이버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MD랑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개인 셀러 단위에서는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D랑 소통을 해서 이제 행사를 제안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에 이제 상품을 제안하면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MD한테 이제 연락을 하는 방법은 많이 어렵죠,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질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박람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유통 채널 MD들과의 어떤 간담회 형식의 이제 미팅 장소를 마련해줘요. 두 번째는 이제 유통 플랫폼 자체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셀러들을 대상으로 이제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MD가 이제 교육을 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하는 모임의 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이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민의 이제 공지사항 뜨는 것들 잘 살펴보시고 뭐 간담회 진행합니다. 혹은 신규 입점자 대상 뭐 오프라인 교육합니다.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이제 가셔서 이제 그때 이제 MD 분들 이제 얼굴 뵙고 명함도 이제 갖다 드리고 나누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게 MD 분들이랑 연락을 하면은 좋기는 한데 이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락이어야 돼요. 그럼요. 철저하게 비즈니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연락처를 어디서 알아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다. 그럼 상대방이 사실 그 MD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기분이 나빠질 수 있고 불쾌하죠. 불쾌하면은 사실 그 셀러의 물건을 아예 거들떠도 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나한테 연락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내 상품의 매력도를 높여서 MD가 내 상품을 팔고 싶어 하게끔 나한테 먼저 컨택이 오게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이제 MD가 있고 이제 AMD가 있어요. AMD는 이제 어시스트 MD. 부사수. 그러니까 약간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좀 이제 단순 반복적인 것들, 뭐 상품 승인이나 뭐 가격 수정이나 이러한 것들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MD 분들이랑은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컨택하는 게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AMD 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실무를 도맡아 하기 때문에 MD 분보다는 AMD 분한테 컨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의사소통 부분에서 이제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최대한 수용을 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게 사실 MD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제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 보면은 어떻게 하다가 MD의 연락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막 문자 보내고 계속 이메일 보내고 저희 물건 한번 봐주세요. 이게 텍스트로 뭐 자기 사정 어렵다 이런 내용을 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누가 누굴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즈니스거든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막 연락을 막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게 풀리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컨택이 돼서 채널의 MD랑 이제 첫 행사를 했어요. 이제 첫 거래를 텄어요. 그때는 가급적 심지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첫 업무를 같이 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그쪽의 요구사항에 다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효율을 보세요.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지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제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MD가 하자는 대로 해서 결과물이 잘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쭉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행사를 같이 하실 때는 가급적 이제 MD의 요구 사항에 최대한 다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해주신 김현민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들 이제 물건을 소싱하고 그러실 때는 셀러 위키, 밑에 주소 나가는 이 셀러 위키로 가셔서 많은 업체들이랑 컨택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알려주신 이 MD들하고 컨택하는 방법, 제안서를 쓰는 법, 그리고 MD의 시각으로 물건을 소싱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 나왔으니까요. 이거를 몇 번 돌려보면서 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실행하셔야 돼요. 지금 영상을 끄시고 바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러한 커뮤니티, 전문 커뮤니티 들어가셔서 대표님이 알려주신 대로 리뷰, 후기, 내돈내산 이러한 해시태그나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오는 최신 물건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소싱하셔야지 되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오신 김현민 대표님께 감사드리면서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